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볼게요. 우리 시청자 질문으로 요한이의 다락방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자, 질문을 주신 요한이의 다락방님 감사합니다. 자, 이거 정말 공감될 만한 주제네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차, 집, 시계, 직업 등으로 계급을 나눈 이유. 자, 여기서 차는 그 커피, 녹차 같은 그 차가 아니라 예, 그 모터죠, 모터. 운전하는 차. 음, 특히 뭐 그 남자들이 많이 가는 사이트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남자들이 많이 가는 카페 중에 아실 거예요. 디젤 매니아 아십니까? 디젤 매니아? 혹시 요 카페 들어봤어요? 네, 가능합니다. 끝나고 디젤 매니아는 카페 혹시 들어보셨어요? 모르십니까? 유명한데 남자 카페 중에 양대산맥이 있습니다. 남자의 어떤 능력치를 판단하는 카페 중에 디젤 매니아하고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정격 투기. 예. 그래서 항상 이제 언급된 주제예요. 아니 거, 겉으로는 패션 사이트인데 알고 보면 약간 좀 남자들 그러는 거 있잖아. 남자들 허세. 남자들이 어떤 뭐 능력치 이런 거 많이 따지는 사이트, 뭐 남자들이 어떤 그런 뭐, 뭐 돈이라든지 그 능력치를 뭐 자기네들끼리 뭐 따지는 사이트인데 뭐 그렇게 공신력있는 사이트는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사이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런데 보면 항상 이 얘기로 많이 나눠요. 특히나 남자들이 차, 집, 시계, 직업 등으로 그 남자의 능력을 많이 평가합니다. 근데 남자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여자도 평가합니다. 여자도 평가해요. 근데 남자들이 더 많이 평가한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여자들만 그런 거예요. 여자들은 그렇지 않고 특히 남자들이 그래. 남자들이 차부심, 집부심, 시계부심, 직업부심 심합니다. 근데 보통 여자들이 남자의 어떤 능력치를 따질 때도 이걸 많이 봐요. 근데 여자들끼리는 보통 이렇게 하진 않아. 그럼 왜 이렇게 차, 집, 시계, 직업부로 사람을 판단하는지 그걸 가지고 뭐 계급을 상중하를 나누는지. 음, 제가 단적으로 우리 6시 거기님한테 제가 김한자로 가잖아요. 왜냐? 예, 김한자라 부를 수 있잖아요. 아예 요거지. 예, 이게 기만하고 있으니까. 자, 우리 김동인도 오세요. 예, 이게 기만하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충족하기 때문에 제 기만자로 부르는 겁니다. 예, 반박 못 하시겠죠? 예. 여러분 뭐 강남 산다고만 얘기해도 야 강남 살려면 돈 얼마나 벌어야 되는 거야? 야 거기서 산다고? 야 못해도 한 500원 벌겠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잘 알지도 못하는데. 첫 번째는 겉으로 보이는 거니까. 자, 차, 집, 시계, 직업은 겉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유, 뭐가 죄송해요. 죄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거잖아. 가장 우리가 그 뭐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바로 보이는 거예요. 네, 눈에 바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안 보고 지나치고 싶어도 살면서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특히 자동차는 우리가 이제 길 가거나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누가 어떤 차 타고 다니는지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거 우리가 무조건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주 보다 보니까 길 가다 보니까 회사의 주차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퇴근하는 모습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보는 거지. 우리가 저 사람이 어떤 차 보는지 봐야겠다 하면서 보는 게 아니야. 근데 남자들끼리 막 이렇게 뭐 차 샀다. 뭐 어떤 차 몬다 하면 특히나 비싼 차 몬다 하면 부러워하잖아요. 특히 남자들이 차에 예민하잖아요. 뭐 시계 같은 것도. 특히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더 예민합니다. 특히 남자들 시계 비싼 거 있잖아요. 뭐 오메가나 브라이튼이 뭐 롤렉스 같은 거 매면 굉장히 뭔가 멋있어 보이잖아요. 아니면 직업이나 겉으로 보이는 거니까 눈에 딱 드러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보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지나칠 수 없는 거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다 돈과 결부되는 것이죠. 자, 이 중에 돈하고 상관없는 게 있습니까? 차, 집, 시계, 직업이 돈하고 상관없는 게 있어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돈과 약간 연관되어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돈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돈이 많아야 좋은 차를 탈 수 있고, 돈이 많아야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고, 돈이 많아야 좋은 시계를 찰 수가 있죠. 좋은 직업을 가져야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그러니까 돈과 결부되지 않은 게 단 하나도 없고, 돈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사자 직업, 뭐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많이 버니까.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사회적 인식이 좋으니까. 그리고 시계 같은 거 여러분도 아시면 검색해보면 나오잖아요. 가격이 어느 정도 되니까. 여러분도 왜 롤렉스 같은 시계 차더라도 뭐 시계 하나가 거의 뭐 원룸 전세값이잖아요. 아니면 내가 가진 돈 싹 다 털어도 그 시계 사기 힘들잖아. 그러다 보니까 저 시계를 차고 있다고 하면 그만한 돈벌이가 되니까, 그만한 재력이 되니까 차고 다니는 거였지. 아니면 남자들이 카푸어, 자동차 같은 것도 그런 거잖아요. 그만한 벌이가 되니까. 그러니까 저 어린 나이 때 저 외차를 몬다고 하는 것은 보통 월급쟁이가 아니라 사업을 해서 많은 돈을 만지니까 성공했으니까 모는 거지. 아니면 뭐 서울의 강남권에 산다고 하면 강남권의 아파트, 뭐 거기니 뭐 어딘지 알잖아요. 그런 아파트에 산다는 것 자체가, 그 아파트 살려면 돈이 얼마 있어야 되고 요즘 시세가 얼마 하고, 저 아파트에 산다는 것은 총 자산이 한 뭐 서울권에 뭐그 강남권의 아파트라고 보니까 뭐 평당 1억씩 해가지고 30평 아파트가 30억 하잖아요, 신축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뭐 그게 빚인지 아니면 다 자기 건지 그건 뭐 나중에 확인해 봐야겠지만. 어, 어떤 것들을 가졌느냐에 따라 이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자, 단적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 중형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예를 들어 차를 탔을 때 그 티코 모는 거하고 벤틀리 모는 거하고 똑같겠어요? 차를 몬다고 했을 때. 같은 차를 타더라도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똑같이 출근한다고 하더라도. 티코 옛날 차라서 타보신 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승차감이라는 게 없어요. 엉덩이 엄청 아파요. 쿠션도 없고 옆에 큰 차가 지나가면 흔들흔들거려요. 그리고 수동입니다. 그리고 경차기 때문에 쭈그리고 앉아야 돼. 편의사항도 없어요. 내비게이션도 없고. 특히 차에 예민하신 분들은 어, 어떤 차를 탔냐에 따라서 승차감 이런 게 다 다르잖아, 맞죠? 승차감도 있고 뭐 정석주행도 있고 코너링도 있고. 차가 뭐 간단히 운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운전으로 이렇게 업을 하시는 분들일수록 이 차에 더 예민하잖아. 왜냐? 승차감이 좋은 걸 타야 내가 피로도가 점점 떨어지고 만족도가 높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잖아요. 집도 마찬가지야. 집 같은 것도 음,
집 같은 것도 생각해 보세요. 같은 강남권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강남권 그 판자촌 아직까지 있나 모르겠고 판자촌에 사는 거하고 타워필스 사는 거 똑같습니까? 둘 다 제가 알기로는 강남구 도곡동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도곡동이 판자촌이 없앴나 모르겠네요. 아직까지 있죠 판자촌. 아마 철거를 다 안 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사는 거하고 저 바로 코앞에 보이는 타워필스 사는 거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르잖아요.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면 대구로 치면 대구에 저기 그냥 고시원에 사는 거하고 대구에 저희 두산 위브드 제네시스 사는 거 똑같습니까? 다르잖아요. 고시원에 있고 좁아 터진데 눈치 보면 사는 거하고 넓은 공간에 편의시설 다 갖춰져 있고 사람 부르면 알아서 다 챙겨주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도 모든 게 다 작동되고 그런데 사는 거하고 똑같습니까? 다르잖아. 완전히 다르잖아요. 판자촌 사시는 분들은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직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뭐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뭐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 똑같습니까? 삶의 질 다릅니다. 중소기업은 대체로 뭐 환경만 보더라도 힘들게 사시는 분들 많아요. 제가 중소기업 일해봤잖아요. 중소기업 일하시는 분들 중에 돈에 쪼들리는 사람들이 많아. 표정이 항상 안 좋아요. 표정도 안 좋고 잘 다치고 인상도 별로 안 좋습니다. 신경질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고 뭐 대기업도 힘든 건 마찬가지. 대기업은 그래도 복지도 다 있고 뭐 직원들 뭐 육아휴직이라든지 편의시설 뭐 건물 안에 뭐 헬스장이나 뭐 휴게실 뭐 카페테리아 다 있잖아요. 중소기업에 그런 게 뭐가 있어요? 밖에 나가 사 먹어야 되지. 그리고 뭐 자녀 학자금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복지 포인트 같은 거 뭐 1년에 얼마씩 쏟아고 돈 주는 거 있잖아요. 아니 뭐 중소기업 복지 포인트가 뭐가 있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 맨날 돈 때문에 맨날 씨발씨발거리고 욕하고 이 직업만으로 달라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직업만으로도.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 힘든 직업일수록 더러운 직업일수록 간단한 게 여자들이 없잖아요. 중소기업도 여자들이 별로 없거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외모 관리를 잘 안 한다, 외모 관리를. 잘 보여야 될 사람이 없잖아요. 어. 그래서 보면 맨날 뭐 머리 안 깎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 전에 술 마시고 와가지고 술 냄새 풍기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런 거예요. 어. 대기업 같은 데 가봐요. 술 냄새 풍기면 과연 좋아하겠냐고.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머리 안 깎고 가면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좋아할 수 없잖아. 여직원들 많으니까. 이 직업이나 직업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한 그 삶의 질이 너무나도 너무나 달라지잖아요. 채따경님은 보니까 집하고 직업을 다 가지셨네. 그러니까 기만자입니다. 집과 직업을 가지신 분이죠. 네. 포항에서 집과 직업을 가지신 분입니다. 네. 저분 삶의 질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기만하면서 포장 괴롭히고 하는 거지. 이상한 게임 시키고. 네. 또 노기만자 해봐라 또. 자, 그리고 네 번째. 아무나 다 가질 수 없는 거니까. 전 부자 다니고 서민 음식 먹고 다닌다. 그러면 강남에 있는 사람들 맨날 고기 먹습니까?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뭐 사회면 안 먹어요? 강남에 있는 사람도 라면 먹습니다. 컵라면 좋아합니다. 안스타면 먹어요. 뭐 강남에 있는 사람들 뭐 똥 싸면 금똥 나올까요? 아니면 똑같습니다. 똥 좀 다 나오고 그 사람들도 라면 먹고 그렇습니다. 뭐. 안 그래요? 거기니? 강남 사람들도 컵라면 많이 먹습니다. 어? 밀가루 음식 많이 먹어요. 밀가루 음식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다 먹습니다. 어? 저기 어디야? 저기 땅값 비싼데 거기 아니에요? 거기니 그 숙명여고 있는데 거기는 뭐 떡볶이집 가면 떡볶이 그 여고생 떡볶이 안 먹을 것 같아? 줄 서서 먹는다니까. 그 강남권에서 유명한 이제 왜 있잖아요. 거기는 아시잖아요. 그 부잣집 따님들만 다닌다는 그 학교들.
걔네들은 떡볶이 안 먹을 것 같아? 걔네들은 맨날 뭐 제비지만 먹을 것 같습니까? 아니거든요. 어,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습니다. 예. 너무 많이 먹을 차리죠. 장사 엄청 잘 될걸요, 아마? 자,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 차, 집, 시계, 직업. 그러니까 차, 집, 시계, 직업을 다 가질 수 있어요. 직업도 가질 수 있고, 시계도 살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는데, 자, 저 중에 정말 좋은 것들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잖아, 아무나. 자, 차 같은 거 외제차. 아무나 가질 수 있습니까? 물론 카포지 타면 가질 수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가질 수는 없죠. 뭐 카포지 따라한다 하더라도 뭐 BMW 5시리즈나 아니면 벤츠 E클래스나 아니면 아우디 A6 뭐 그 중고 그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그 위에 단계 뭐 포르쉐 파나메나나 아니면 벤틀리나 아까 말씀드린 아니면 벤츠 AMG 뭐 이런 거 좀 고가 단위 넘어가는 건 못 따라하잖아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마세라티 같은 거 아무나 몰 수 없잖아요. 카푸어들이 가면 모기 힘들잖아요. 차값이 엄청 올라가니까 유지비도 엄청 많으니까. 집도 여러분 강남 아무나 살 수 있습니까? 집을 못 가진다는 게 아니라 집은 뭐 싼 동네 가면 뭐 어떻게 또 장만할 수 있겠지만 강남 같은 거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여러분. 일반 월급쟁이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반 사업하는 사람도 들어갈 수가 없어. 그 월세, 그 물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적어도 그 강남에서 집 하나 가지려면 로또 한 번 내가지고 안 돼. 네 번 돼야 돼, 네 번. 세 번에서 네 번 당첨돼야 돼요. 세금을 뗄 것까지 다 고려한다면. 책상에는 못 보셨습니까? 저 거기님, 저 개포동 재개발되는데 그 시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강남도 보니까 약간 가격이 들쭉날쭉한데 저 거기님 저 재건축 저분 재건축 김한자 개포동 강남 개포동 재건축이 평당 9천만 원입니다. 저번에 내가 네이버 지도를 찍어 보여드렸죠. 기시 25억부터 시작을 해요. 30평이 전용 면적 100mm 넘어가는 게 25억부터 시작합니다. 25억부터. 거기 들어갈 수 있겠냐고. 못 들어가요. 서울 사는 사람도 못 들어가. 네, 못 들어간다니까. 엄두가 안 나요. 대출금이 나올 수도 없고 그만한 현금도 없고 또 거기에 물가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뭐 대구도 범어도 못 들어갑니다. 범어도 못 들어가요. 그 비싼 동네. 그 비싼 물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못 들어가. 아무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무나. 시계도 뭐 비싼 거 하려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롤렉스 같은 거 여러분 가격만 봐더라도 후덜덜 하잖아요, 여러분. 롤렉스뿐만 아니라 오메가 정도 시계만 되더라도 여러분 후덜덜해요. 몇 달씩 월급이 그냥 날라가잖아요. 오메가 시계 같은 거 하나 좀 좋은 거 차더라도 뭐 싼 거 있겠지만 좀 좋은 거 가격 나가는 거 500만 원 500, 600짜리 여러분 살 수 있겠어 여러분? 그거 하면 3달 동안 쫄쫄 굶어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여러분. 맞잖아요. 직업도 마찬가지. 여러분 직업은 더 중요하죠. 직업 여러분 노력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의사 될 수 있습니까? 누구나 다 의사 될 수 있어요? 아니 누구나 다 1타 강사 될 수 있습니까? 아니 누구나 다 100만 유튜버 될 수 있어요? 못 되잖아요. 대부분 안 되죠. 전부 다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 왜 그 소위 잘 나가는 강남구 대치동 그런 어떤 강사하시는 분들 그때 손준 회장이 얘기하시기를 적게 잡는 게 미니버이 10억이야. 많이 잡으면 20억 플러스 알파.
그 메가스터디 강의하시는 일타 강사분들. 맥시멈이, 그러니까 미니멈이 10억이에요. 미니멈이 10억. 그 대한민국 10억을 번다면 얼마나 되겠어요? 1억이 보통 한 5% 이내니까. 10억이면 한 0.1%그 안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 전환기 쌤이 세금으로 24억 정도 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영상 보니까. 24억이면 제가 봤을 때 한 연소득이 한 60억 이상 넘어간다고 봐야 되는데 60억 이상 넘어갈 겁니다. 세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뗄 거예요. 24억 정도 됐으면. 내가 봤을 때 60억 넘어간다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60억 이상 소득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여러분 대기업 CEO도 대기업 CEO보다 많아요, 여러분. 얼추 계산해봐도 65억에 70억 사이인 것 같은데 대기업 여러분 대기업 사장님 뭐 삼성전 사장님도 그분보다 월급이 작아요. 작다니까? 아 연봉이 작다니까? 여러분 뭐 대기업 사장님들도 보면 엄청 높을 것 같은데 많이 받긴 많이 받는데 그렇게까지 또 많이 받는다 볼 수 없어요. 물론 대우가 좋겠죠. 대기업 그 사장님들 월급 사장님들 보면 한 20억 왔다 갔다 거려요. 삼성이 좀 많이 주긴 하죠. 삼성이 막 40, 50억 주니까. 근데 그 외 대기업은 한 20억 언저리. 그분들도 세금 때문에 한 13억, 14억 받겠죠. 물론 다른 복지가 또 많이 주어지겠죠. 그분들한테는. 근데 생각해보세요. 대기업 사장도 아무나 됩니까? 아, 절대 될 수 없죠, 여러분. 서울대 나왔다고 해서도 못 되죠. 대기업 사장뿐만 아니라 뭐 대기업 임원 가는 것도 거의 못 되잖아. 대기업 평선에서 임원까지 뭐 상무까지 가는 것도 거의 소수점 당이에요. 100명 중에 한 명이 나올까 말까 그래.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조직이 만만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렴한 거, 뭐 직업 그러니까 저 중에 하려면 할 수 있지 뭐 차집시계 직업 내 능력과 맞춰가지고 할 수 있는데 저 중에 좋은 거 비싼 거 정말 가격이 나가는 거 하려면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정말 좋은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거 계급을 나누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을 나누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비싸냐? 저게 얼마나 비싸냐? 아니면 저게 아무나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일수록 계급이 낮아지겠죠? 아무나 노력으로 가질 수 없는 것일수록 당연히 계급이 높겠죠.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일수록. 그러니까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누구든지 진입장벽이 낮은 거일수록 계급이 낮고 계급장벽이 말도 안 되게 높을수록 계급이 높겠죠. 당연한 거죠, 여러분. 많은 돈을 버는 거 진입장벽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엄청 높잖아요. 돈은 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더라도 돈은 벌 수 있지만 그건 진입장벽이 낮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월급 1,000만 원 이상 받겠다. 아무나 못합니다. 일단 월급쟁이는 못해요. 월급 1,000만 원. 월급 1,000만 원이 여러분 임원까지 가는 거예요, 대기업에서. 세금 떼고 1,000만 원이면 세금 떼고 세후 1,000만 원이면 한 세전은 1,300, 1,400 벌어야 돼. 그럼 연봉으로 1억 6, 7천만 원 찍어야 돼요. 공무원은 못합니다. 공무원은 장관급 아니면 못해요. 고시 출신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5급으로 이렇게 행정고시 밟았다 하더라도 그 중에 장관 차관까지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대부분 못 가요. 여러분 5급 행정고시 됐다고 해서 뭐 재경부 차관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소수만 되는 거예요. 극소수만. 뭐 경찰대 나왔다고 해서 경찰청장 가는 것도 소수만 되는 거예요. 완전 소수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뭐 경찰대 경위로 출발했다 하더라도 한 절반 정도는 경감 경위에서 끝나요. 경감 경위. 20% 정도. 거기 중에서 경찰대 나온 사람들 20% 정도만 총경, 그러니까 경찰서장까지 가는 거예요. 경찰서장까지 가는 것도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 위에 뭐 치안감, 뭐 지방청장, 뭐 경찰청 차장까지 가는 건 더 빡시겠죠. 아무나 갈 수 없는 게 아니고 그 엄청난 능력이 있어야만.
엄청난 실력이 있어야만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도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계급을 나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뭐 외부적인 장애도 많이 필요합니다. 뭐 부모님을 좋은 부모님 만났다든지 아니면 운대가 좋았다든지 뭐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시계, 좋은 직업은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계급을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좀 뭔가 어렵게 설명했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좋은 질문을 주신 우리 요한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